안녕하십니까.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제20회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로기준법 알자 이 알짜 강의를 30회차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20회차 강의를 하게 되니까 좀 어깨도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회차 강의의 주제는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근로관계라는 것이 영원히 존속될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럼 이 끝날 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끝나게 되는가, 이걸 잘 정리해 두신다면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싸고 노사가 혹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이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이걸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그 판례의 건수 중에 제일 많은 사건이 바로 이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근로자들로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생활의 터전인 일터에서 이제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근로관계 종료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일터에서 배제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근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다면 그것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용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때 정당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마구 그냥 자의적으로 근로자들을 쫓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근로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게 되고 나중에 법적인 분쟁도 피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노사가 좀 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 기준을 지켜줌으로써 나중에 그 뒤끝이 없는 그런 종료를 하셔야만 서로 편안하게 이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출제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신다면 시험 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교재 223페이지에 가시면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라고 하는 제목 아래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유형이라고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략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크게 나눌 때 두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의사 표시가 없이,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동 종료라는 말 그대로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거기서 근로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근로자든 사용자든 뭐라고 거기에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 종료라고 하는데, 보통 뭐 자동 종료가 인정되는 사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가 제일 많은 유형이 뭐죠? 그 기간제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경우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는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시키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고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그 사유가 딱 발생하면 바로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언제까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라고 통보해 주는 것은 해고 통보가 아니고 그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것은 해고를 둘러싼 분쟁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근로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내가 해고되었다, 계약기간 만료라는 걸 갖고 사용자가 알려줬다고 해서 그걸 해고당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해고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아예 처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해고가 아니니까 해고 무효라든가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이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동 종료 사유 중에 특히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 자동 종료 사유는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근로자 보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나중에 1회차 강의 때 그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종료 사유로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정년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자동 종료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큰 유형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 큰 사유는 뭡니까? 이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의사표시하나요? 먼저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근로자가 사표를 던졌다,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이니까 바로 사직이라고 하는 사유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은 해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직이나 해고는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른 점이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요?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는 한 가지 아주 희한한 그런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나 사용자의 각각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니고 이 둘의 의사가 합치되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합의해지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 이 합의해지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하는 점들을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또 배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큰 유형 두 가지, 한 가지는 자동 종료 사유, 두 번째는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사유,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시고, 이 자동 종료 사유의 대표적인 것이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는 다시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합의해지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의 의사표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판례해부 2번을 살펴보시면 거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유가 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게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근로계약의 취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아주 특별한 사유로서 사용자 측에서나 뭐 근로자 측에서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뭐 아주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으니까 논외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를 해도 될 텐데 이 해고하기가 조금 뭔가 복잡하고 그 사유가 불충분한 이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쉬운 예가 최근에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던 그 채용 비리, 채용 부정 사건에 있어서 그 부정이나 비리로 들어온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종료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생각할 때 그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해고를 시키려고 하면 예컨대 징계해고라고 하면 그 징계 사유로서 부정 채용이 반드시 징계해고 사유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해고 사유에 그 부정 채용으로 들어온 사람을 징계해고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게 되면 사실은 그게 징계해고를 하기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만약 하더라도 나중에 그 근로자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그 부당해고를 갖고 다투면 사용자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지게 되는 문제죠. 그리고 예를 들면 부정채용이나 또는 비리로 들어왔다고 보는데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그걸 전혀 나는 몰랐다, 자기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해고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 채용이나 부정 비리, 채용 비리와 관련되어서 들어오는 근로자들과의 이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특히 공공부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 공공부문에서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쩌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그 공식적인 지침에 따르게 되면 이 부정 채용된 사람도 그 근로자를 하루 만에 당장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절차 다 따르게 되면 몇 달이나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지침이 이제 기재부 지침에 있어가지고 많은 그 공공부문에서 이제 저한테 그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부정 채용자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해고시키려니까 사유가 지금 당장 없고 기재부 지침 보니까 거기 다 따르면 그 몇 달씩은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직장 분위기가 영 뒤숭숭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판례 회부 2번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는 근로계약의 취소라는 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계약도 일종의 사법상 민법상의 계약의 일종이니까 그 민법이 정하고 있는 취소 사유나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그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민법 103조에 보면 반사회 질서 행위, 어떤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또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 제일 쉬운 예가 뇌물을 주는 것. 이거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반사회 질서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채용 비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외부의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힘을 행사해가지고 그 하나 좀 채용해주라. 예,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채용하는 이런 것은 바로 민법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그러한 법률 행위니까 그거는 민법에 따르면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들어서 그 부정 채용된 것으로 밝혀진 자에 대해서는 당신하고의 근로계약은 무효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바로 통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정 채용된 건 아니고 뭐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채용된 게 아니고 그렇게 바로 채용한 것보다는 이제 채용 비리를 저지릅니다. 채용 부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채용 담당자인 사용자 측에 어떤 시험위원이랄까요? 시험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관리자들이 그 시험과 관련돼서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제일 쉬운 예들이 나타났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성적을 조작을 하는 거죠. 성적을 조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면접위원들한테 그 조작된 성적을 넘겨주니까 면접위원들은 그 성적이 당연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좋은 성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인재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면접도 이제 살살 하는 거죠. 세게 안 하고. 그래서 그 점수 보고 주로 뭐 면접위원들도 뭐 다 그 통과시키냐 안 하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회사가 그렇게 좋은 인재로 판단했다면 면접위원이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면접위원은 그거 믿고 좋은 점수를 이제 주게 되고 그래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그 조작된 점수를 믿은 면접위원회 그 면접 업무를 사실은 회사가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채용하는 절차에 매우 중대한 그 하자가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민법 109조가 그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민법 109조에 보면 그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그런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매우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도록 했고 그 면접위원은 진짜 그 중대한 착오로 인해서 합격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착오 중대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해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가지고 근로계약을 종료시켜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한 근로자가 뭐 그걸 법적으로 다투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이제 법적 절차로 가야 되고 그 권리구제 수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주로 민법적인 103조나 109조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뭐 그 사례를 보면 그건 명확하게 거기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90년대 판례라서 아주 오래된 판례지만 90년대에도 이 근로계약 취소라는 것이 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인가 하면 경력 사칭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기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 이력서 허위 기재를 믿고 그것이 진정으로 믿고 회사가 채용했을 때 그 회사로서는 중대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대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해서 그 근로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90년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공공부문에서 특히 이런 그 부정 채용이나 채용 비리 이런 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고 급기야 그 기재부에서 지침까지 내렸지만 사실 그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 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그 하나의 법적 기준은 바로 판례 해부 2번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또는 무효로 사유가 있다면 무효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도 뭐 이런 내용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필요한 회사라면 판례회부 2번을 잘 참조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들도 이 판례회부 2번은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판결 전문 알아보시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법원 판례 검색, 무료 검색, 거기를 찾아보시면 그 판결의 전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회차 강의는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의 대략을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21회차 강의부터는 이런 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들, 또 그 관련된 판례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회차 강의에서는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 중에서도 특히 계약기간 만료 여기와 이제 정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회차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